경합범위 인정돼서 처벌까지 받는다면은 그 최고형의 1.5배까지 가산돼서 처벌받을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신변보호 신철기 변호사입니다. 이게 살다 보면은 사람들과 다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다투는 과정에서 뭐 죽이네, 살리네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밤길 조심해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신 내 협박죄로 고소하겠어 라고 해서 그럼 나도 협박죄로 고소하겠어 라고 서로 고소하면서 다투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협박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명예훼손이나 뭐 업무방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상식의 협박죄와 이 법리적으로 적용되는 그 협박죄의 괴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협박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선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심을 야기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얘기하는데, 형법 283조를 보면 사람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손속, 그러니까 자기 또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의 부모님,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직계존속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직계존속, 즉 부모님을 협박하면 죄가 더 무겁다는 거죠. 또한 여러 명에서 협박을 하거나 그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하면 더욱 가중 처벌돼서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누구를 협박을 해야지 협박죄가 성립하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최소한 협박죄가 성립 가능하려면은 가해자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 피해자가 그 내용을 최소한 인식은 가능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돌도 안 되는 깐난 아이한테 너 나중에 이런 식으로 잠만 자면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 아이가 당연히 인식을 못 하겠죠.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술 취해서 자는 사람한테 당신 술 한 잔만 더 먹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고 나한테 맞을 줄 알아. 술 취해서 자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인식할 가능성이 없겠죠. 네, 이와 같이 상대편이 좀 인식 가능한 상태였을 때 이제 협박죄가 성립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공포심을 야기할 만한 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해악의 고지의 방법에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도 가능해요. 널 죽여버리겠어 라는 말도 협박이 될 수는 있지만, 칼을 들고 말없이 다가간다거나, 그럼 이것도 충분히 상대편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실현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너는 며칠 내로 벼락 맞아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다고 쳐요. 이거는 그 가해자가 자기가 실현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없겠죠. 또한 상대편이 실제 이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도 불문은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등학생이 지나가다가 우리 격투기 선수 정찬성 씨한테 당신 나하고 한번 싸워볼까? 당신 나한테 맞아서 코 흘릴 줄 알아. 그런 얘기 했다고 쳐봐요. 정찬성 씨가 무섭겠어요? 그냥 코웃음 치겠죠. 예. 하지만 협박죄에 해당됩니다. 해악의 고지라는 거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외포당했을 때, 즉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고등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쳐요. 당신 나한테 주먹으로 맞을 줄 알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요. 일반인의 기준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공포심을 야기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제가 진행했거나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그 협박죄의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운전 중에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한테 보니까 화가 나니까 차를 앞질러 가지고 그 난폭 운전자 앞을 차로 가로막았어요. 이게 뭐가 될까요? 차는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동, 차를 앞을 가로막은 행동을 했잖아요. 특수협박이 되겠죠. 또 이제 중고나라 사기꾼이 있었어요. 좀 재미있는 사례이긴 했는데, 중고나라 사기꾼에 대해서 피해자가
당연히 뭐 고소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카톡으로 당신 나한테 뭐 물건 보내주기로 하고 뭐 돈만 받고 사기를 쳤어. 당신 고소하겠어? 라고 얘기하자. 그 중고나라 사기꾼이 그 피해자에게 당신 나를 좀 고소한다고 얘기했어. 그건 협박죄니까 나도 당신을 고소하겠어 라고 해서 오히려 돈을 뜯어낸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고, 이제 그 협박죄라는 거는 이렇게 상대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뿐만 아니고, 뭐 본인이 자해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협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부모님 앞에서 아니 나 죽어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칼로 자신의 목에 들이댔단 말이에요. 부모님 쪽이 아니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만한 그런 행동이었었죠. 존속 협박이 됩니다. 다음에는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대처해야 될 거는 자신이 한 말이 물론 좋은 감정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돼요. 아니 상대편이 피해자가 돈을 안 갚아요. 돈을 안 갚아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당신 돈도 안 갖고 하면 내가 사기죄로 고소하겠어 라는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요. 상대편 입장에서는 당신 나 고소한다 했어. 나 공포심 느꼈어. 협박죄로 고소할 거야 라고 해서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들도 많아요.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고,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것도 정당한 권리 행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해악의 고지로 보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뭐 싸우다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가만두지 않겠어. 뭐 두고 보자. 막 그런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실현 가능한 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인지 아니면 감정적인 욕설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례, 뭐 두고 보자, 싸우다가 두고 보자 너, 이런 거는 감정적인 욕설로 봐가지고 사실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서 협박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협박죄의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서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제 합의를 하셔야 되겠죠. 협박죄는 방위사 불벌죄라 합의를 할 경우에는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나오게 돼요. 재판까지 넘어갔을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나서 합의가 된다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서 이제 재판이 종료돼 버리겠죠. 처벌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자식을 고소한 거네요, 협박죄로?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다른 사건도 있긴 했는데 부모 자식 간에 뭐 말싸움도 좀 심하게 하고 또 뭐 물건을 들어서 던지기도 하고 또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 자식이 부모 앞에서 이렇게 칼을 들고 자기 목에 겨눴던 건데요. 뭐 한 가지 사건을 고소하면서 병합해서 같이 진행된 사건이었죠. 이걸로 인해서 주된 범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나요? 아무래도 그 사건의 경우와 관련돼 있기도 하고 이거 보통 실체적 병합범이라고 하는데 이 범죄에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형량이 가장 높은 범죄가 있잖아요. 경합범이 인정돼서 처벌까지 받는다면은 그 최고형의 1.5배까지 가산돼서 처벌받을 수가 있죠.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겠네요. 물론이죠. 그런 경우에는 물론 첫 번째로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되겠고, 이 증거관계가 명확하다면야 그 다음에는 합의를 통해서 정상관계를 주장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게 혼자서 진행하기는 사실은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도 협박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상식적으로 아시는 협박죄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성립된 협박죄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그 협박죄의 상대방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협박의 내용은 실현 가능한 것으로 그 종류와 내용은 상관이 없고, 또 말뿐만 아니고 그 행동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 또한 직기존속의 협박이나 뭐 다중이 함께하는 협박, 위험한 물건으로 하는 협박은 처벌이 더 무겁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철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